지금부터 제22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문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변강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문 여러분, 한 해의 시정을 돌아보고 더 발전된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 자리에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 솟아오르는 첫 해를 맞이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방역활동과 재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쏟아부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집행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 공무원의 노고, 열정과 협조의 여정활동, 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수준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가감히 벗어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새삼 자치분권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과 복지를 스스로 결정할 거리를 가지는 것이며 분권은 의사결정과 재정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올바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와 자치권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강화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재정적 제약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이 걷고 각종 민자 유치,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 관광개발 사업 등 거제 시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도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지역의 특성과 어울리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법적 제도적 권한이 보장되고 재정적 자립이 최대한 확보되어야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대의와 다의성을 인식하여 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조례 제정의 범위와 내용 확대, 각종 시책의 심의 의결 강화 등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수준 높게 이어가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사회적 현안을 시민, 집행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등 의회의 경쟁력과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오늘은 36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매서운 눈으로 되짚어보고 잘한 점은 칭찬하면서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때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담아낼 수 있는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간 코로나 방역과 태풍 피해 복구, 그리고 재난지원 등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25만 거제 시민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절차 탁마하는 마음으로 이번 정례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챙겨주시고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연드립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잠깐만 회의 앞서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일반인의 실내 집합이는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11월 9일 시달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하고 대면 회의 시에도 참석인원 최소화와 참석 간의 일정 간격 유지 등을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의 본회의에도 기존처럼 참석한 공무원 범위를 최소화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 제2차 정례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거제시 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 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거제시 대한적십사봉사의 활동지원 조례안 외 11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33건 등 총 46건이 접수되어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4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제적위원 16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강명주 의원, 최양희 의원, 이태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명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오경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문화원 지원과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문화원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원 중 하나로 1955년부터 올해까지 65년을 거제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거제 문화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65년 동안 거제 지역 향토 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의 창달과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이어가진 곳임에도 경상남도 18개 시군 20개 문화원 중 가장 낙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시군들이 각 지역 문화원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데 비해 거제 문화원의 청사 또한 열악한 수준입니다. 경남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0년 이후로 각 지역의 문화원 청사를 새로 지었거나 조금 나은 환경의 청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제 문화원의 경우 1969년 지어진 50년도 넘은 옛 장승포업 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해문화원과 진주문화원의 경우 새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밀양문화원의 경우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50년도 넓은 낡은 건물에 곰팡이가 피고 비만 오면 양동이를 바쳐야 하는 곳이 25만 거제 시민의 문화원입니다. 현재 거제 문화원의 회원수는 약 240명이고 사무국 직원은 2명입니다. 급여 외에 별도의 운영비가 거의 없어 문화원의 문서나 각종 서류, 물품의 도난과 유실을 위해 필수인 CCTV 및 화재 도난 반지 시스템도 경남에서 유일하게 거제 문화원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5년 거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 지역의 역사와 관련해 시가 문화원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거제 문화원은 운영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열악한 운영비입니다. 거제 문화원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적은 6,2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밀양시는 인구 10만 명에 7,300만 원, 사천시는 11만 명에 7,800만 원입니다. 2만 6천 명으로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고성군의 경우에도 8,900만 원의 운영비와 사무국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거제 문화원의 건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건립된 이후 장스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50년도 넘은 청사 곳곳은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고작 가면에 불과합니다. 셋째, 거제 문화원의 위치입니다. 거제시 전체 인구를 아우르고 거제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는 거제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 문화원은 택시기사도 위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더구나 능포동 방향에서 옥포동으로 가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거제 문화원은 인구 밀도가 높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거제는 수천 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향토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거제시의 문화기능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의 물리적, 기능적 미흡과 관심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향토사의 발굴, 연구,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등
지역 문화의 창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중추기관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 문화원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문은 거제문화원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거제의 문화, 역사 계승 발전을 위해 거제문화원의 지원과 이전을 촉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제문화원을 이끌어주시는 원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역사는 기감이라는 말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 포로 수용소를 인권평화통일의 교육장으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한국전쟁 유적지 중 거제 포로 수용소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힙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유엔군에 의해 현재의 거제시 고현동, 수양동, 장평동 연초면 남부면 일대 총 면적 1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1951년 2월부터 포로 수용소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거제시 인구보다 많은 포로들이 거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거제도는 동족 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곳임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만큼 거제 포로 수용소는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관광이 덜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거제 포로 수용소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 관계 속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벤트는 이후 6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인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1951년 한국 전쟁 발발 1년 후 북한군, 중공군, 의용군 등 최대 17만 3천여 명의 포로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조인으로 포로 수용소가 폐쇄될 때까지 2년 동안 머물렀던 곳,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거제 포로 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처럼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에 단풍 구경 갔듯이 북쪽 동포들이 거제 포로 수용소를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제2조 제4호 협력사업이란 법인단체를 포함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서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남북교류 담당을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받는 거제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에 대한 남북학술대회를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개최하거나 거제 해금강과 금강산의 해금강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거제시와 흥남시가 자매 결연을 맺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계획을 준비합시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단지 구호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좀 더 공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국내외 정세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포로수용소였던 거제도는 그 자체로 세계 인권 평화의 상징이며 거제 포로수용소는 세계 인권 평화의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제 포로수용소를 성지처럼 들릴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와 포로수용소의 가치를 되살립시다. 끝으로 오는 11월 27일은 1950년 유엔군에 의해 민족 세대 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모든 대한 예,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 보현, 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조선 불황으로 침체된 거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계시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공공일자리 확충, 훈련 연장 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실업급여 인상,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조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연말까지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이 된 후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에 LNG선 23조 원 100척 규모 슬롯 계약, 조선 수주 4개월 연속 세계 1위, 해상화물 운임비 사상 최대 상승 등의 호재로 침체에 빠졌던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기가 바닥 탈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 수주량이 늘더라도 실제적인 물량 반영 효과는 2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4개월 연속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 면면을 따져보면 연초 수주 목표량 대비 현대중공업 지주 48% 달성 52억 5천만 달러, 대우조선해양 46% 달성 33억 달러, 삼성중공업 13% 달성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선 3사 중 11월 현재 수주 목표량의 50%를 채운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수주 가뭄으로 인해 조선 3사 현재 평균 수주 잔량은 1년 5개월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더욱 강력한 자구안이 실시된다는 소문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슬롯 계약은 최초 100척 규모 계약에서 60척대 규모로 축소되고 척당 성과 또한 기존 계약 금액 대비 감액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최초 100척 규모 수주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빅3 조선소에서 연간 6, 7척 건조 물량 받게 되지 않아 수주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모른 채 단기적인 호재만 부각되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선 불황과 코로나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제시는 재앙적인 상황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변강용 시장께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통영, 고성, 창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제시는 경남 4개 지자체 중 조선업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광도시로의 전환이 완료된 통영시, 정통적인 농축수산업 기반의 고성군, 대한민국 제1의 제조업 단지를 가진 창원에 비해 그제시는 오로지 조선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벌써 5년째 조선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제시의 상황을 변강용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당, 정, 청을 설득해서 반드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들 연입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본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합니다.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또 어떤 시기적인 부분, 어떤 특정성이 이래서 입장을 하는데 오늘 세 분의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스스로들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아까 내용도 제가 충분히 들었었고 조금 전에 우태양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포로 수용소 이 관계 부분은 어저께 우리 고장 평화 플래닝가 하는 민주평통에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홍지연 작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이제 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분 부모님들이 피난 와서 나름대로 움직였던 그런 어떤 과정을 이 책으로 한 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만 관광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서에서 참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관광이라는 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던 그 많은 치욕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도 지금 우리 자리에 남아있고 지금 말하는 그 이전엔 방공의 이데올로기 교육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우리 포로 수용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성이 많은 곳이 또 우리 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있는 걸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킨 내용을 더 보태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지금 아까 말하는 15만의 포로 같으면 세상 뜨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80대 중반 되시는데 그분들이 메르드 비트로스 내려서 장수방에서 마전으로 간 사람, 연초로 간 사람, 그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아주 백골로 들어가신 분들 여러 가지 그 코스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개발해서 그분들이 한번 세상 뜨시기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한번 서로 자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집행부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22회 거제시의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신금자 의원, 강병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변강용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는 조선업 불황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내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 시정의 동반자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거제시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여 지난 2년 4개월 동안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을 144회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현장도 252개소를 누비고 다니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예상규모 1조 원 시대 개막은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미뤄왔던 대행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시민 삶과 직결되는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내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였고 양대 조선 직업훈련생 훈련장려금 지원과 청년, 중장년, 여성 실직자 등을 위한 3,600여 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 원을 지원하고 500억 원대의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과 모바일 상품권 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수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47년간 출입이 금지됐던 저도가 개방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되고 시민들의 40여 년 수건 사업인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도 2022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조성한 해금강 휴양시설지구는 16년 만에 사업 시행자를 찾아 내년에 첫 사업을 뜨게 되었고 답보 상태였던 장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최근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선도할 거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월 개원한 거제 식물원 정글돔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2만여 명이 다녀가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지정으로 청년센터와 청년활동 공간을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동아리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참여, 성장,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평성학습도시 지정과 하청 스포츠타운 준공, 장성포 아주 고연지역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 체육,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분만 산모 병원 이송비와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설치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청년농부와 사회적 기업 협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고실에 사회적 가치를 더한 건강도시락을 제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대응 분야 대통령상 수상으로 우리 거제시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경제위기에 긴 장마와 태풍까지 더해지면서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거제형 민생, 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24억 원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위축된 지역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루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 확산이 과시화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방역 모범도시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의지가 모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거제시장 변광용은 이러한 꿈을 꿉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소통과 배려가 넘쳐나는 거제 건설을 꿈꿉니다. 25만 시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평화도시를 꿈꿉니다. 조성과 관광이 거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제를 꿈꿉니다.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 유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신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조선도시 위상을 다시 세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올해 연말을 전후해 대규모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같은 대량 실업은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이 함께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 중심에 서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12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77억 원으로 2023년까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추진해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특별고용 경영 안정자금 융자, 외부 배정 물량 재조정과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지원하여 조선업종 경영 안정과 숙련 노동자 고용을 유지시키고 조선산업 재도양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늘려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도 먼저 챙기겠습니다.
고현시장을 경쟁력 갖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거제면 5일장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6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과 서상공인 성장 지원 확대로 지역 상권의 활기를 되찾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신재생, 그린 뉴딜 등 지역 맞춤형 대규모 뉴딜 사업 추진으로 미래 산업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국립 난대 수목원 조성, 국지도 58호선 개설 등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끌어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해양체험 문화관광 평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거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새롭게 즐기는 매력적인 관광 브랜드 창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진해만근 통합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천만 관광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저도 명품 관광지와 흥남철수 기념공원, 남부 장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매미성 숲소리공원, 금포 땅굴과 같은 독특하고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우리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강점인 수리한 섬,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풍부한 섬 관광과 해양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행자 플랫폼 등 원스톱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 수유적공원과 씨렁섬 출렁다리, 숲소리공원 등의 열린 관광지와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하여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관광 항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항유의 기회 확대로 품격 있는 삶터와 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생활 문화예술 활동을 쉽게 즐기고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현, 아주, 장성포 지역에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을 통해 색다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과 수변공원을 활용한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개선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여 스포츠 복지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건강한 삶터를 일구겠습니다. 기후위기나 신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심할 수 있는 물, 안심할 수 있는 대기,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마련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 물길과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도심 속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옥포 국가산단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대기 오염물질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고 전기, 수소차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와 해양 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해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에 집중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19개소의 재해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긴급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하고 교통, 범죄, 화재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공원 착공을 통해 교통안전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환경도 개선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보건소 내 감염관리과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치매와 자살 예방,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 걸맞는 스마트 시티 전략 사업으로 도시를 스마트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장성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옥포 고현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심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학동, 이수도 등 6개 지역에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농어촌 개발 사업과 농촌 실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지역 기반의 해양수산 농업 발전과 함께 도시와 농어촌을 골고루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광역교통, 물류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중단된 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 계획이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연담, 자연휴양림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지역별 도시계획 도로와 농어촌 도로 등 주요 간선 도로망 정비를 통해 도시 및 관광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으며 도시공원, 유아숲 체험원, 등산로 등을 늘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내년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층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모두의 기쁨입니다. 2021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원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2,346억 원을 포함해 7,435억 원의 사업비로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늘려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24시간제 보육실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상상 놀이터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즐기며 아기 수당, 교복 구입비, 입학 축하금, 문화체험카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가며 청년 씨앗 통장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은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가정경제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은 집 근처에서도 편안하게 문화여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노인 일자리와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통해 걱정 없는 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임신,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등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하고 주민참여 예산 모델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정이나 절차를 내세우기 전에 시민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시민과 함께 그 정답을 찾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개편을 단행해 미래 전략과 아동 돌봄과 감염 관리과 소상공인 팀 등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지역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청년과 적극 행정 정착을 통해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 시정의 빈틈없는 추진과 현재를 극복하고 희망으로 질주하는 그제 미래 설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20억 원 늘어난 1조 17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62억 원 증가한 8,7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억 원 증가한 1,463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417억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과 188억 원 증가한 지방교부세, 지방세 징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당면한 조선업 고용 유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어촌 뉴딜 300 사업, 생활 SOC 기반 확충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상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외 2개 노선 등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를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5개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모님들의 양육 보육 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예산 규모 1조 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 변화도 있었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시민이 느끼는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제출하는 우리 거제시 예산안은 이러한 지역 경제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많은 고민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조선업 장기 불황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사항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묵묵히 감내해 오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맞바람을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기보다는 대래 그 바람을 이용하여 돛을 펼쳐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역풍장범의 자세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정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또한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를 접하는 섬도시로서 노선업과 관광 중심의 도시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불황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감소, 실업률 상승, 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유사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대비할 때 평균 연령은 낮은 편이나 최근 2년간 20세에서 39세 청년층 인구는 7,8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9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의
10.7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동지역은 우리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및 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면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보건복지, 농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동지역과 대비됩니다. 향후 맞춤형 복지 실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면동 일선 행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면 동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능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도 관광 맹수화 사업, 남부 내륙철도 개통 준비, 스마트 시티 추진, 거제형 뉴딜 추진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우선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시민 편익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시 해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기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불필요 사무조사 등 인력 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능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으로 2020년 9월 말 우리시 정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거제 식물원 운영 인력 등을 정원하여 2019 말년 말 대비 23명이 증가한 1207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먹거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51명의 인력 증가 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27명을 조정하여 최선의 인력인 24명을 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맞춤형 복지인력 강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한 인력 정원이 많으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인원은 다소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직종, 직급별과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기능별 인력 정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인력 1217명에 913억 원이며 우리시는 정원 1207명에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력 대비 10명, 기준 인건비 대비 13억 원을 적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3페이지 일반에게, 14페이지 특별에게 제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노재하 의원, 부위원장에는 안순자 의원, 위원으로는 이태열 의원, 김용훈 의원, 박영국 의원, 윤부원 의원, 고정희 의원, 이인태 의원, 최양희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감사할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자료 26페이지 내용과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리고 12월 17일과 18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의회 고문 변호사 위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에 따라 거제시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자료 29페이지 내용과 같이 정수진 변호사를 거제시 의회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